네, 창비 평가 문제집 199에서 201까지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199쪽에 1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 앞뒤 문맥을 보면 꽃이 꽃놀이 꽃밭을 발음대로라면 꽃이 꽃놀이 꽃밭으로 적어야겠지. 하지만 그렇게 적으면 뜻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니 그러니 소리대로 적지 아니하고 어법에 맞게 원형을 밝혀 적는다가 맞겠죠.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2번 보기는 니은과 관련해 찾은 자료이다. 나와 보기를 바탕으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는 다음의 경우 된소리로 적는다. 첫 번째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그 다음에 2번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이 속에 깔려있는 건 뭐죠? 받침이 비읍인 경우에는 이게 무성음 닿는 소리이기 때문에 뒤에 된소리가 나는 것을 일반적인 음운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설명이 안 되는 경우들이죠. 1번, 2번이. 그럴 때는 된소리가 나면 그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하는 경우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 3, 4, 5는 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2번 볼게요. 법석은 뚜렷한 까닭 없이 된소리가 나므로 법석이라고 적지 않고 법석이라고 적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법석은 앞에 비읍 받침 뒤에 나오는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일반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즉 된소리 되기 현상이 설명이 되기 때문에 뭘로? 그 된소리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즉 1번, 2번에 되는 1번, 2번의 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200쪽 3번 디귿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디귿 구개음화인데요. 구개음화를 잠깐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개음화는 구개음이 아닌 디귿 그 다음에 티읕이 치읓으로 나는 게 구개음화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그런데 여기 조건이 있죠. 이나 반모음 이와 결합되고 이 이나 반모음 이를 포함하는 이 형태소가 형식 형태소여야 합니다. 됐나요? 이것만 포인트 한번 잡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1번 철수는 그 소문을 고지 곧대로 고지 구개음화 되죠. 그 다음에 그는 무치 아닌 무티읕이 이를 만나서 무치 되죠. 그죠? 그리고 조사 형식 형태소죠. 어쨌든 그는 무치 아닌 바다로 걸음을 옮겼다. 멧돼지 때문에 밭이 쑥대 밭이 되었다. 티읕이 이와 만나서 치가 되죠. 그 다음에 날이 더워 홑 이불만 덮었더니 감기에 걸렸다. 홑 이불이라고 하지 홑 치불이라고 하지 않죠. 그죠? 왜 그럴까요? 이 홑이라는 단어와 이불이 결합됐는데 이는 이 모음이긴 한데 뭐가 아니다? 네, 형식 형태소가 아니죠. 실질 형태소입니다. 이불은 실제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조건 다 만족하는데 이 이불은 요 형식 형태소란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홑치불이라고 하자면 실제로 혼니불이라고 하죠. 혼니불. 니은 첨가 현상이 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5번 그는 친구와 같이 구개음이 일어나죠. 됐나요? 3번의 답은 4번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기는 리얼을 심화 학습하기 위해 찾은 자료이다.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자, 남녀 지금 두음 법칙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여성, 남존여비 이화여자대학교, 연 3회 30년. 자, 여기에서 1번 둘째 음질 이하에는 본음대로 적는군. 맞죠? 합성어일 때는 두음 법칙에 따라 적어야겠군. 맞나요? 예. 그 다음에 3번 의존 명사의 경우 본음대로 적는 경우가 있군. 어떤 게 있죠? 예, 30년이죠. 그죠? 의존 명사로 단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뒤에 본음대로 적습니다.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는 경우에도 두음 법칙이 뭐하나요? 예, 따라 적는군. 신여성. 예, 접두사가 붙는 거죠. 그죠? 예, 그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비해서 5번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띄어 쓰는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군. 이화여자대학교 보십시오. 이화여자대학교. 이화가 여자대학교와 결합될 때 이화도 여자도 다 뭐 되나요? 지금 이화여자대학이라 하지 않죠. 그러니까 붙이든 띄우든 지금 전부 다 본음대로 적지 아니했죠. 그런데 5번에는 고유명사를 띄어 쓰는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게 틀렸죠. 이제 그리고 조금 한 발 더 가면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이렇게 여러 단어가 결합돼서 하나의 고유명사가 되는 경우 있잖아요. 어떤 기관 이름 같은 경우에 그럴 때는 서울 띄우고 대학교도 맞고요. 서울대학교도 맞고요. 이화여자대학교도 맞고요. 이화여자대학교도 맞습니다. 그 띄어쓰기는 다 맞다는 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됐나요? 예. 그 다음 201쪽에 5번 이 글을 참고할 때 각 문장에 대한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한다. 믿어야를 뭘로 해야 되나요? 믿어야로 바꿔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무엇이다? 예, 믿다라는 용언의 어간과 연결 의미를 구분해서 어원을 밝혀 적는 거죠. 어형을 밝혀 적는 거죠. 그 다음 2번 수출을 100억 달러를 달성케 되었습니다. 달성하다에 하의 아가 줄기 때문에 달성케 맞죠? 달성하게인데 달성하게의 아가 탈락되고 히읗이 남아서 기억과 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달성케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일찍이 이런 동물체는 없다. 부사의 전미사 이가 붙은 때는 원형을 밝혀 적음으로 그렇죠. 일찍이라는 어원에 이가 붙은 거죠. 그래서 연결해서 맞추어도 일찍이로 이렇게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철수는 의자에 반드시 앉았다. 반드시는 기필코라는 전혀 다른 뜻이고요. 반듯하게 앉았다라는 뜻이므로 이것은 반듯하다의 뜻이 살아있죠. 그대로. 그래서 이가 붙으면 이 경우에도 반듯 이렇게 써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4번도 맞네요. 그 다음에 자 5번 깨끗지 않은 음식은 내놓지 않습니다. 안울림 소리 기역 디귿 비읍 뒤에서만 하가 아예 생략되므로 깨끗이로 고친다라고 해놨는데 깨끗은 시옷 받침이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나요? 예, 깨끗 이 소리는 디귿 받침이죠. 그래서 디귿 받침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깨끗은 안울림 소리 뒤에 어떻게 돼? 네, 안울림 소리에서는 하가 통째로 빠진다 그랬죠. 아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그럼 히읗이 남아있나요? 안 남아있나요? 통째로 빠지니까 안 남아있죠. 그러면 지에 결합돼서 치가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깨끗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5번은 원래 문장이 맞는 거죠. 원래 문장이 맞는 건데 잘못된 거죠. 그래서 5번의 답은 5번. 됐나요? 그 다음 6번 나를 참고할 때 원형과 준말의 관계로 적절한 것은 자 원형 감탄하게를 감탄케로 고쳤습니다. 어떤 경우죠? 예, 감탄케가 맞죠? 감탄하게인데, 안 울림 소리 니은으로 끝났으니까 아만 빠지고 히읗이 남아서 개와 결합되면 감탄케가 맞죠? 근데 준말을 감탄게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렸죠. 그죠? 예, 틀렸고. 그 다음에 실망하게, 실망케. 실망 더하기 하게인데 실망의 받침소리가 이응, 울림소리죠. 그러면 하가 하의 아만 빠지고 히읗이 남죠. 그래서 기역과 결합되면 실망케 2번은 맞습니다. 청하건대 청컨대 이건 뭐죠? 청하건대인데 여기에서 이응이 역시 울림소리니까 하에 아만 빠지고 히읗이 남아서 기역과 결합되면 키역이 돼서 컨대가 되죠. 그래서 청컨대가 맞습니다. 그죠? 섭섭하지 않게
더하기 하지죠. 그러면 섭섭의 비읍 받침은 울림소리, 안 울림소리죠. 안 울림소리니까 이 하가 통째로 빠지죠. 그러면 섭섭지 않게, 치가 되지 않고 지. 예, 그 다음 거북하지 않게, 북의 기억은 안 울림소리죠. 그러면 그 뭐가 빠지나요? 하가 통째로 빠지죠. 하가 통째로 빠져서 거북지 않게가 맞습니다. 그래서 맞게 된 것은 6번의 2번 뿐이네요. 됐나요? 그 다음 7번. 다로고와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철수는 공부밖에 모른다. 공부밖에, 예, 뭐죠? 예, 조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보조사. 그 다음에 날씨치고, 예, 조사입니다. 그래서 결합되는 게 맞고요. 보조사죠. 그 다음에 운동장에 학년별로 모이세요. 이 별은 조사 아니죠. 그죠? 예, 이 뭘까요? 예, 전미사입니다. 학년별로에서 이 별은 전미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학년별이라는 하나의 단어죠. 합성어죠. 그쵸? 여기에 로라는 조사가 붙은 겁니다. 어쨌든 학년별로 띄어쓰는 것은 틀렸다. 학년별로가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맨 처음으로, 자, 맨 조심하셔야 됩니다. 맨은 관형사 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접두사 맨도 있습니다. 관형사 맨은 모든 것의 가장 최초라는 뜻이 가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맨 처음 중에서도 가장 처음. 그래서 관형사니까 띄어쓰는 게 맞죠. 맨 처음으로. 됐나요? 접두사 맨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맨주먹. 나는 맨주먹이다. 나는 맨손으로 살았다. 맨손 할 때 뭐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붙여서 맨주먹, 즉 붙여서 그 다음에 맨손 이렇게 붙여서 씁니다. 이때 맨은 접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붙여서 있는 게 맞고요. 지금 우리 4번은 맨 처음으로 관형사로 왔기 때문에 띄어쓰는 것이 맞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일주일간의 식단은 순 한국식이다. 예, 순 관형어죠. 그죠? 한국식이다. 그래서 띄어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7번의 답은 3번. 됐나요? 그 다음 8번. 다음 밑줄 친 말 중 기억의 규정에 따라 고쳐 써야 하는 것은, 자, 기억 규정은 뭔가요? 용어의 어간과 의미를 구별해 적는 것이죠. 자, 그러면 끌만한, 남녀, 역시는 물론 잘못 썼지만 이 된소리 규정과 관련이 있죠. 그죠? 언저, 한입. 자, 여기서 언저만 한번 보겠습니다. 4번의 언저는 무엇을 은따에 연결음이 어가 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은따는 니은지읒 받침이죠. 은따에 연결음이 어가 붙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죠? 언저 이렇게 돼야 되죠. 됐나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 2, 3, 4, 5 맞고 틀리고가 아니고 띄어쓰기 맞고 틀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기억 규정에 따라서 고쳐 쓰는 것. 기억은 뭐 용언의 어간과 의미를 구별하는 걸 말하죠. 그죠? 그래서 8번의 답은 4번입니다. 됐나요? 그럼 1번, 5번은 뭐죠? 띄어쓰기 규정에 따라서 끌 띄우고 만한 붙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한입. 요건 뭘까요? 한입은 붙여 쓰는 것도 있고 띄어 쓰는 것도 있는데요. 한 띄우고 입이 되면, 그러니까 입이 왜 우리가 먹는 한 번 먹는 그 양을 말할 때 있죠. 이때는 입이 의조 명사이기 때문에 한 띄우고 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떡볶이를 사면 한 입 더 먹을 수 있다. 이건 띄워 쓰는 게 맞겠죠. 그런데 물을 한 입 가득 채우고 이때는 입 가득 찬 입을 말하거든요. 그것은 하나의 단어로서 붙여 써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5번은 띄어쓰기가 잘못됐고요. 1번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2번은 뭐죠? 예, 두음 법칙에 따라서 남녀로 고쳐야 되고요. 역시는 된소리 규정에 따라서 역시로 바꿔야 되죠. 됐나요? 8번은 이것저것 공부할 건 많이 있는 문제였습니다. 9번. 니은과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밑줄 친 부분을 붙여 쓸 수 있는 것은 보기,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어는 띄어쓴다.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본용과 보조용을 띄어써도 되고 붙여써도 되고 띄어써도 되는데 그것을 적용할 수 없는 예외들이 있었죠. 지금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9번에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덤벼들어, 네가 덤벼들어 보아라 해서 덤벼들어는 합성 동사이므로 보조용과 붙여 쓸 수 없다. 왜? 덤비다와 들다가 합성되어 있죠. 거기에 보아라 보조용이 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할 수 없다? 붙여 쓸 수 없습니다. 그 다음 2번 부모님께 과일을 깎아서 드리다. 깎다와 드리다가 다 본용어이죠. 역시 붙여 쓸 수가 없습니다. 날씨가 흐린 것이 올 듯도 하다. 올 듯도 하다. 이거는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조사가 붙은 거죠. 그죠? 올 듯도 조사가 붙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것도 붙여 쓸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값을 물어만 보고 물건은 사지 않았다. 역시 물어만이라는 조사가 붙었죠. 조사가 붙으면 붙여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공부를 할 수 없다. 더워가지고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가지고는 보조용이긴 한데 지금 조건에 해당되지 않죠. 그죠? 여기 나와 있는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합성동사 그 다음에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 요 경우가 아니죠. 됐나요? 그래서 더워가지고 요거 지금 이걸 규정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9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 10번 무언가에 맞는 어휘를 선택하는 과제를 수행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름에는 얼음을 많이 먹는다. 뭐가 맞나요? 아이스, 얼음이 맞죠? 얼음이란 말도 있을까요? 예, 얼음은 두 사물의 끝이 맞닿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 얼음에 누가 산다. 그런 말도 하죠, 가끔은. 그 다음에 생일 선물로 목걸이와 목걸이. 잘 쓰지 않는데요. 이거는 목에 여는 장식물, 이건 알고 있죠. 이 목걸이는 뭐냐면 목병을 말합니다. 어릴 때 아이들이 이제 목이 퉁퉁 붓고 하는 병을 목걸이라 그럽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생일 선물로 목걸이가 맞겠죠. 그 다음에 있다가 또는 있다가 단둘이 있을 때 이야기하자. 자, 있다가는 즉 이 동그라미 쳐져 있는 있다가는 조금 지난 뒤에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그죠? 부사입니다. 근데 있다라는 용언이 활용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있다에 연결음이 가가 붙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시간이 있은 후에라는 뜻이기 때문에 1번 앞에 있는 있다가가 맞습니다. 선수들의 투지가 승패를 가름한다와 가름한다. 가름한다는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유명한 사람들이 말할 때 이것으로 축사에 가름합니다. 이렇게 하죠. 예, 가름이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르다, 분리하다. 이럴 때는 가르다죠. 그래서 가름이 맞습니다. 지금은 승리와 지는 것을 가르는 거죠. 그럼 가름한다가 맞습니다. 그죠? 4번에는 그게 맞고요. 철수는 좁은 골목에서 웬 사내와 마주쳤다. 웬 이거 참 많이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설명을 해보면 웬은 왠지입니다. 왠지가 그러니까 이게 왜 쓰지 않고 이 왠지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면 왜 그런지 모르게라는 뜻을 가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 왜는 어찌된 또는 어떠한 의미로 체언 앞에서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체언이죠. 어떠한 명사인가 그런 말이고요. 이 왠지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말이 맞기 때문에 이 왠지까지로 해서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철수는 좁은 골목에서 어떠한 사내와 마주다. 즉 사내라는 체는 수식하죠. 그럼 뭐가 맞다? 예, 이 왠이 맞습니다. 됐나요? 예, 그래서 10번의 답은 5번입니다.